채널 스터디와 함께하는 기초 헬라어, 그 중에서 이제 2강 드디어 알파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벳이라는 게 뭐 어느 언어에서나 기초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게 알파벳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요게 알파, 베타 이렇습니다. 알파벳이라는 명칭 자체가 알파, 베타에서 알파벳이 나왔어요. 그래서 알파는 이게 알파고 요게 베타인데 이렇게 베타에서 알파벳이 나왔다는 것을 아시면 알파벳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왔다. 요거는 A, B가 아니라 대문자, 소문자인데 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알파벳이 꽤 많이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는 일단 강대상에 요 알파, 오메가 강대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죠. 처음과 나중이라 하는 그 의미로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인 알파와 이 오메가, 또 오메가는 그 뭐 시계에도 있죠. 이제 오메가는 이제 그러한 것에서도 볼 수 있고, 또 특별히 강대상에 요 키로 십자가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특히 성당 위에 보면은 십자가가 이 키로 십자가가 된 경우도 있죠. 요게 키로입니다. PX가 아니고, 군대에 있는 PX가 아니고 키로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엑스마스라고 많이 했던 것도 X가 아니라 헬라어의 키, 크리스토스의 약자로 키로 십자가도 쓰고, 엑스마스도 우리가 보통 엑스마스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도 사실은 크리스마스를 약어로 이렇게 키로 나타낸 거죠. 그 외에 수학에 나오는 파이, 시그마, 뭐 알파, 오메가 여기 있고, 또 그리고 이 베타까지도 무슨 비디오 방식이라고 해도 베타 방식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의외로 수학과 이런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헬라어 알파벳을 보았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헬라어 알파벳에는 또 나머지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발음과 쓰기 같은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알파. 이제 알파부터 시작을 할 텐데 한번 이제 그 상황을 보죠. 자, 이 도구를 이용해서 알파벳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음이 나오는데요. 알파. 지금 보면은 발음 방식을 보통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에라시미안,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방식으로 발음을 할 거예요. 코인의 방식, 모던 방식이 있는데 현재 헬라어나 아니면은 코인의 헬라어 전체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널리 사용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에라스무스가 고안한 방식으로 발음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을 많이 다루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그 이상적인 방식 중에 하나고, 그런데 하나 참고를 해야 될 거는 지금 나오는 발음은 알파. 지금 보실 수 있지만 약간 그 영어에 오용됐다고 그럴까요? 조금 영어식 발음인 경우가 많아서 제가 발음해 드리는 거를 잘 들으시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알파고요. 우리가 또 유의를 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음역을 잘 눈여겨서 보세요. 우리가 알파 문구 있죠? 거기서 보면은 이게 PH예요. 이제 이렇게 P로 하는 게 알파 이렇게 하게 되고, 사실은 그 지금 미국 사람은 이 F 발음을 하는데 물론 이렇게도 틀린 거는 아니지만 음성학적으로는 우리말의 피읍 알파가 더 맞습니다. 알파 보면은 A처럼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파 다음에 소문자는 이렇게. 베타. 이제 베타, 이것도 요거는 음역이 베타. 요것도 많이 영어에서도 보셨으니까 그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대문자의 경우는 영어 B하고 똑같고 이렇게, 그리고 베타의 소문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영어랑 막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알파의 소문자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영어랑 똑같고요. 알파 이렇게 헬로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맞겠고, 알파, 베타, 감마. 다음에 감마 같은 경우는 Gamma. 이분이 그 미가 2번 한 거를 너무 부드럽게 발음을 하시는데 그대로 감마 우리 스타일대로 하는 게 더 원래 발음에 이렇게 정확합니다. 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억자 거꾸로 한 것처럼 돼 있죠. 감마 이게 대문자고 소문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의 기억하고 비슷한데 요게 겹쳐질 경우에는 응 발음이 나요. 그러니까 꼭지 이응, 옛날대로 하자면. 그리고 영어로 하자면 ng 발음이 감마 두 개가 합쳐졌을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감마. 다음에 Delta. 델타. 그 삼각주를, 그러니까 델타를 삼각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우리가 지리 시간 이럴 때 배우기도 하는데, 딱 대문자는 이렇게 삼각형처럼 그리시면 되고요. 델타의 경우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델타라고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음은 영어로 했을 때는 D고 우리말로 했을 때는 디귿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면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엡실론. Epsilon. 엡실론이라고 되죠. 이거는 대문자는 영어하고 비슷해요. 똑같고 여기가 좀 다른 거는 이렇게 좀 펜을 굵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대문자는 영어랑 똑같이 하셔도 되고 소문자는 이렇게 엡실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다음에 제타. Zeta. 제타. 근데 요것도 역시 보시면은 Z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Z가 나온 거겠죠. 근데 이제 순서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요렇게 하고 위가 커요. 그리고 요렇게 됩니다. 비슷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크시도 비슷하고 시그마도 비슷한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꼭 Z로 발음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말에 지읒으로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우리말이 더 좋아요. 제타. 그리고 요게 길게 발음하다 보니까 제이타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제타. 다음에 이제 요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Eta. 보면은 이게 에이타. H가 아닙니다. H 발음은 이 강기식을 통해서 표시를 했고 요거는 에 발음이 나요. 근데 에 발음이 나오는 게 있었어요. 또 엡실론이 있었거든요. 얘는 항상 짧은 단음. 에타의 경우에는 항상 장음이 됩니다. 쓰는 방법은 Eta. 에이타 이렇게 되는데 H와 똑같이 써주셔도 되는데 H는 아니다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N이 아니에요. 영어에는 요거지만 여기는 나중 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에타, 에타. 요건 항상 장음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사실 다음 요 발음이
많이들 혼동을 해요. theta, 이분도 영어의 th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th 발음으로 갔다가 우리말의 쌍시옷으로 갔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그냥 델타하고 구분이 되지 않게 드로 발음하게 되는데, 음성학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요게 그 발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제가 쓰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역을 이렇게 하잖아요. 테타인데 요게 말하자면은 트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뜨인데 뜨에서 히읗 발음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리 세종대왕님이 음성학적으로 탁월하셨던 게 우리말에 이 치음의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드, 뜨, 트가 되잖아요. 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릴 텐데 헬라어에서 요 뜨 다음에 강기식이 붙게 되면 요게 테타 발음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말의 티읕 발음이에요. 그리고 최신의 헬라어 문법책들에서는 다 이거를 우리말의 티읕에 해당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권 사람들은 자기네한테 정확히 없는 발음이니까 이거를 발음 기호에서 요거 자체를 쓰 발음으로 했어요.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막 지적질하고 그러는 거는 꼭 맞진 않겠지만 요렇게 하면은 뜨 다음에 히읗 발음을 했을 때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알아두실 거는 델타 그리고 나중에 배울 뜨, 그러니까 따오, 그리고 테타, 요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테오스, 하나님 할 때 나오기 때문에 theta, 우리가 필기할 때에도 그냥 요 테타를 가지고 테오스를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게 티읕 발음이다. 요게 너무나 잘못된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음역을 할 때 고집들을 너무 부려요. 근데 현대의 음성학적으로 사실은 티읕이 가장 맞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iota, 이오타. 요거는 영어의 I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오타,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거는 밑에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명사의 역격 가운데에서 이렇게 파리똥같이 밑에 이오타를 표기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밑에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발음을 안 해줍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게 하면은 얘는 주로 이 발음을 가진다고 보면 돼요. 괜히 영어식으로 I 하면은 그게 유치하고 틀린 발음입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헬라어를 이상하게 좀 머릿속에서 꼬여가지고 못 넘어가는 이유가 희한하게 헬라어를 하면서 잘 알지 못했던 영어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영어를 자꾸 비추려고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린 것 말고는 자꾸 영어 생각을 하지 마시고 헬라어를 헬라어대로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를 알았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이나 문법이나 모든 상황에서 헬라어는 헬라어로 보자. 이오타, 그리고 kappa, 그러니까 K하고 비슷하게 됐는데 뭐 거의 똑같죠? 대문자 K 같이 쓰고 소문자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사실은 까파가 맞는데 어쨌든 우리 그 말에 사실은 쌍기역 발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요거를 키읔 발음으로 하긴 하죠. 퀴리오스 하면은 요게 주님 이런 뜻인데 여기에 붙은 게 이제 쌍기역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트 체계로 봤듯이
이 구개음 쪽도 똑같이 감마가 그, 까파가 쌍기역, 그리고 키가 키읔 발음으로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국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뭐 우리가 회화를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음성학적으로 정확한 게 무엇인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에 람다, lambda,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얘는 델타, 밑에가 없는 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람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람다, 그러니까 리을 두 개, L 발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르가 아니라 요거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빨 뒤에 혀를 붙여서 을 이렇게 되는 거 쌍리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람다. 다음에 mu, 뮤 또는 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요 윕실론을 어떻게 발음하느냐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말에 유로 발음하느냐 아니면 위로 발음하느냐. 근데 사실은 위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 근데 이제 요게 어떤 단위로 쓰이냐면은 100만 분의 1미터, 미크론 할 때 많이 쓰이죠. 근데 미크론이 헬라어에서 뭐냐 하면은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만 분의 1을 나타낼 때, 100만 분의 1미터를 나타낼 때 요 단위를 써서 미크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M하고 거의 같은데 소문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new, 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아까 에타의 소문자가 이렇게 됐었죠. 이게 N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N 발음이 아니에요. 뉘는 대문자가 이렇게 되고 이 소문자는 이렇게 뾰족하게 되는데 뾰족하지 않은 윕실론하고 구별이 됩니다. 뉘,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xi, ξη, 요거는 발음이 이렇게 돼요. 크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은 x 뭐 이렇게 되는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그냥 석삼자 같이 썼는데 대문자 할 때는 이렇게 쓰고 그리고 요거는 잘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리면 얘는 제타예요. 제타의 소문자고 크시는 한 바퀴 더 돌려야 돼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크시, 크시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omicron, 오미크론. 미크론이 작다라는 뜻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작은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문자는 이렇게 오하고 똑같아요. 소문자도 이렇게. 그러면은 큰 오가 있느냐? 그게 오메가인데 큰 오는 이렇게 돼서 얘도 동그라미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게 대문자고 이따 살펴보겠지만 또 왜 그게 큰 오라는 거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W가 아니라 이렇게 동그라미를 사실 두 개 그리는 게 큰 오예요. 그래서 오메가를 이렇게 쓰면은 사실 틀린 겁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써야 되는 게 오메가. 얘는 오하고 똑같이 작은 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 p, 그러니까 B. 순음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우리말에 얘도 평음, 경음, 격음 이렇게 돼서 헬라어로 따지자면은 베타, B, P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체계로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너무나 그 익숙하게 영어식 발음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냥 P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음성학적인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 더하기 강기식이 요건데 F 발음을 하게 되면 이거를 설명을 못 해요. 얘가 음역할 때 PH가 되거든요. 사실 얘가 뿌 발음이고 흐 돼서 이게 P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P. 그러니까 괜히 또 영어식으로 지금 미국 사람도 파이라고 안 읽어요. B입니다. B. P. P. 요거는 요렇게 대문자를 쓰시면 되고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거. Ro. 요게 발음도 어렵고 혼동되기도 쉬운데 이게 PX 마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로입니다. 로. 근데 정확히 하자면은 이 목젖을 떠는 소리라고 그래서 요게 되거든요. 국계수 전동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얘를 이제 음역할 때는 RH-가 아니라 RHO로 표현을 하고요. 흐 발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로. 그러니까 속을 떨기가 어려우면은 혈에도 떨어야 돼요. 로. 그러니까 영어식 발음의 영어 R하고 다릅니다. RHO예요. 우리말의 리을이나 뭐 중국어하고도 다릅니다. 이건데 발음이 어려우면은 혀를 그냥 떨어라. 뭐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로 또는 뭐 흐로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만 P가 아니라 B는 얘고 얘는 로. 소문자는 이렇게 쓴다. 그래서 레마라고 그럴 때 이렇게 하는데 특이한 게 얘는 항상 로는 그게 그 속에 국외음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여기 항상 로 위에는 실제 단어에 나올 때에는 강기식이 붙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Sigma. 시그마. 네, 얘는 아시죠? 수학 시간에 많이 나오니까 대문자는 얘고 소문자가 두 개예요. 중간에 나올 때는 소문자가 얘고 뒤에 나올 때 로고스 할 때 꼬리 형태,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형태는 이렇게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거. 얘하고 구별이 됩니다. 얘는 한번 크게 돌려서 이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 모처에 가면 시그마 로고스 빌딩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헬라어로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S 비슷하지만 요거 아니에요. 요겁니다. 이제 꼬리 형태는 시그마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제타랑 구별하자. 기억해 주시고 Tau. 타우라도 부르는데 이제 사실은 음성학적으로는 따우가 맞다. 그래서 드, 뜨, 트 요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T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그리고 근데 소문자는 이렇게 조금 꾸짖어 주는 게 헬라어 스타일에 맞다. 따우. 다음에 Ypsilon. 윕실론. 그냥 Y로 쓰기도 해요. 요거는 이렇게 했는데 감마랑 헷갈릴 수가 있겠죠. 대문자는 이렇게 쓰고 얘는 둥그렇게 이렇게 윕실론.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뉘, N 발음의 뉘는 뾰족하고 윕실론은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윕실론. 다음에 Phi. 이건 P. 이 표시가 음역이 PHI가 되는 걸 설명을 하려면 메타는 비읍, B는 쌍비읍. 그리고 최신 연구 결과들은 음성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예전에 본인 배운 거 기억하셔가지고 이거를 F 발음으로 하시게 되면 그건 영어식 발음이고 사실은 얘가 프 발음이다.
뭐 이렇게 내지는 이렇게 여기에서 필로스가 뭐 사랑 이런 뜻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필로소피 하면은 그 앞에 필로가 들어가게 되죠. 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ph가 됩니다. 요게 p.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발음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he, 휘. 요거는 우리말의 키읔인데 그냥 키로 발음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구별을 하려면은 그 독일어에서 이히 할 때 요 히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훈민정음의 뭐였죠? 그게 이제 좀 약한 이제 그거에 가까운데 키 또는 히. 그래서 요걸 보면은 크리스토스 또는 크리스토스. 얘가 흐 발음이 나기 때문에 흐르가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이렇게 그 발음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X 발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요게 크라이스트잖아요. 근데 요게 원래는 크리스토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전체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얘를 엑스마스라고 그러면은 조금 사실 무식한 거죠. 요게 크리스트의 약자로서 그 헬라어 퀴를 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psi, psi. 얘는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음성학적으로 순음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베타, 브, 삐, 쌍비읍, 피, 얘가 시그마를 만나게 될 경우, 그러니까 입술 소리가 시그마를 만나게 될 경우에 푸시 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그래서 푸시케가 그대로 하자면은 PSY가 여기서 나온 거죠. 이건데 요게 앞에 들어가게 될 때 연결 모음인 O가 들어가서 사이코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케가 목숨, 마음, 영혼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푸시케에서 나온 거고 다음에 omega, 오메가. 메가는 크다는 얘기예요. 아까 오미크론이 있었죠. O하고 똑같이 생긴 오미크론이 있고 오메가가 있어요. 크게.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틀린 거라고 말씀드렸죠. 오메가기 때문에 둥그런 게 두 개를 이렇게 있다는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게 오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보자면 alpha, 알파, beta, 베타, gamma, 감마, gamma, delta, 델타, epsilon, 엡실론, zeta, 제타, eta, 에타, theta, 테타, iota, 이오타, kappa, 카파, lambda, 람다, mu, 미, nu, 뉘, xi, 크시, omicron, 오미크론, pi, 피, rho, 로, sigma, 시그마, tau, 타우, epsilon, 윕실론, phi, 피, chi, 휘, psi, psi, omega, 오메가. 요거를 순서대로 외워야 또 이렇게
나중에 사전 찾을 때도 좋은데 그 널리 알려진 것 중에 새벽부터 우리 찬양함으로써 거기에 붙이면은 딱 맞기는 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 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키, 푸시, 오메가. 그리고 이제 후렴은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되는데 뭐 일거리로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접어두고 그 앞에까지 그 찬송가에 맞춰서 한번 요거를 불러보시고 외워보시면 굉장히 익숙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 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키, 푸시, 오메가. he,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그 처음에 배울 때 뭐 거의 30년 가까이 됐죠. 30년 넘었나요? 그러니까 그때 배운 건데 한 번 들으니까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찬송가 가사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알파벳을 배웠고요. 다음 과에서는 우리가 이 알파벳이 합쳐져서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